원투 차차차 한 달 만에 말을 하네요. 자,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는 뭐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서 마포대교도 갔다가 집안일도 좀 하고 오징어 게임도 보고 뭐 그렇게 하다가 뭐 왔습니다. 간만에 또 달렸네요. 오징어 게임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봤던 관전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강력한 스포가 있을 예정이니까 안 보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1등인데 뭐 다 봤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이제 인상 깊게 봤던 그런 관전 포인트. 일단 오징어 게임에서 그 6가지 게임은 그냥 장치일 뿐이죠. 그 게임을 하는 과정 중에서 그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인간의 본성을 딱 끄집어서 내다볼 수 있는 요게 이제 중점인 내용이죠. 자, 첫 번째. 그 첫 번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막 이제 막 사람들 막 난리가 났단 말이야. 이 게임에서 막 나가게 해달라고. 저는 아직 아이의 이름도 못 지었어요 하면서 막 이제 막 나가게 해달라고 막 빌었던 사람들이 상금을 보자마자 마음이 싹 바뀐 거. 그 사람들은 게임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이제 투표를 한 게 관전 포인트였고요. 자, 두 번째. 이 오징어 게임, 이 죽음의 게임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 201명 가운데 187명의 사람들이 재참가를 했죠. 현실이 지옥이라면서 다시 그 지옥에 돌아온 사람들. 재밌죠? 그러니까 현실은 지옥이라고 도망을 온 곳이 더 지옥이죠. 게임에서 졌다고 그냥 죽이는 이 지옥에 다시 온 거죠. 설사 살았다고 하더라도 게임에서 졌는데 살았어. 목숨이 붙어 있어. 근데 이제 장기 막 빼가고 막 눈 빼가고 막 이러죠. 완전히 이런 비정상적인 곳에 상금이라는 가능성을 보고 다시 참가를 한 거죠. 이런 확률이라면 차라리 현실 지옥이 낫지. 심지어 부부도 있어. 부부 둘 중에 한 명이 살아남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와이프를 잃고 그 남편이 막 게임 막 그만하자면서 막 당신들이 사람이야. 이 미친 짓을 계속 하자는 거야. 이렇게 막 소리를 쳤는데 애초에 이 미친 살인 게임에 혼자도 아니고 사랑하는 와이프까지 같이 들어온 것 자체가 납득하기가 힘들죠. 보통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막 지키려고 막 이 지옥에서 어떻게든 제외를 시킨 다음에 자기가 막 감수하려고 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는 사랑하는 사람까지 같이 왔어. 죽음의 게임이.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구슬 게임에서 상우랑 알리의 대립 그리고 배신. 이게 또 포인트죠. 이거는 뭐. 그리고 저거 안 느꼈어요? 그 상우가 알리를 막 믿고 존중하고 잘 대해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막판에 상우가 코너에 몰리니까 속마음 다 튀어나오는 거 봤어요? 이게 인간이 그래. 아무리 그 상황 속에서 가면 쓰고 막 겉으로는 막 블라블라 막 물고 빨고 이렇게 막 잘 지내는 듯 보여도 한꺼풀만 딱 벗겨지면은 그 속마음이 다 튀어나오잖아요. 상우가 속마음을 막 다 쏟아낼 때 그때 느끼지 않았어요? 쟤는 외국 노동자인데 인간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내가 더 높지 않나? 내가 살아야 되지 않나? 내가 알리보다 더 가치 있는 인물 아닌가? 억울한 거지.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이게 가장 큰 포인트인데 구슬 게임에서 그 1번 할아버지가 구슬이 한 개 남았을 때 이정재한테 말을 하잖아요. 구슬 모든 걸 걸고 하자고. 몰빵해서 하자고. 이때 이정재가 하는 대사를 이제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세요.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그 포인트. 이정재가 할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구슬을 땄음에도 할아버지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구슬 19개랑 한 개랑 모든 걸 걸고 하자고 할 수가 있어요. 왜 불공평하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저는 이정재 딱 보고 물론 저도 이정재처럼 할 거긴 한데 그래도 이정재를 보면서 자기가 했던 짓은 생각을 안 하네. 상대가 모르니까 모르는 줄 알고 그게 본능적으로 막 나오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사람들 보면은 거짓말을 할 때도 상대방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거짓말을 하잖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상대방은 거짓말에 대한 진실 여부를 알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말싸움이 번지다가 결국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상대는 어차피 모르니까 그 거짓말이 진실이라는 베이스가 깔리면서 그걸 전제로 막 진실인 것 마냥 말을 해요. 더 필 받아가지고 말하면서도 그 양념이 더 추가돼. 진실인 것처럼. 그러니까 상대방은 어차피 진실 여부를 모르니까 그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뻔뻔하게 막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얼굴에 철판 까는 것도 아니야. 이미 그 사람한테는 말싸움 하는 그 순간에 본인은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있어. 그 말싸움을 내가 이겨야 되거든. 그래서 그걸 이제 뻔뻔하게 이기기 위해서 이제 막 찍어 누르는 거죠.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할아버지는 사실 맨 정신이었고 그 상황도 이미 알고 있었죠. 할아버지가 이정재한테 잘 반박을 하죠. 할아버지가 되게 말을 잘 했죠. 끝.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었나요? 이거 너무 한 달 만이라 너무 오랜만에 그래요. 여러분들 나처럼 이렇게 막 시간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난 처음에 오징어 게임이 저건 줄 알았어. 이정재가 포스터를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잖아요. 이정재, 원빈, 조인성, 장동건 이렇게 막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가운데 본인 사진 해가지고 막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진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더라고.
오징어 게임 얘기를 더 해볼까요? 개인적으로 좀 설정 오류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성기훈. 성기훈. 이름 참 잘 지었죠. 아주 그냥 좋아. 성기훈은 하죠. 자, 아무튼 설정 오류라고 느낀 게 뭐냐면은 어머니가 나물 장사를 해서 그렇게 조금 모은 그 돈을 몰래 털어서 경마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 거의 이건 뭐 패륜화 아닌가요? 이거는 뭐 절도 아닌가? 근데 이런 인간이 이제 오징어 게임에 들어가자마자 1번 할아버지한테 어른을 굉장히 막 공경하는 인물로 나오는데 약간 좀 실소가 터졌어요. 밖에서 어머니는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비가 많이 드니까 당뇨 치료도 안 받고 있는데 어머니 생일도 가물가물한 이 밖에서는 아주 그러니까 그런 거지. 오징어 게임에 참가시킬 명분과 선한 주인공의 캐릭터성을 살리려는 거에 대한 대립 때문에 이런 설정 오류가 튀어나온 것이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 보면 항상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인가?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주인공은 약간 좀 선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정이 많아야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설정 오류. 상우. 저는 그래도 상우 입장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가게까지 싹 다 선물에 몰빵한 거는 이해가 안 가지만 잔인해 보이는 그 게임에 임했던 자세. 왜냐면 일단 상우는 재참가를 하는 초대장을 받은 게 자살하기 직전이었잖아요. 일단 게임에 재참가를 할 때 이미 마음을 먹었어. 상우는 이미 죽을 각오, 그리고 죽일 각오, 그리고 배신, 진흙탕 싸움 다 각오하고 들어온 거예요. 상우는. 그럼에도 강화율이 징검다리 건널 때는 막판에 그 유리공장 그 경력 30년 아저씨를 밀어서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새벽이도 죽일 필요는 없었어. 이거는 그냥 성기훈이 상우랑 이제 죽이면서까지 그런 붙을 명분을 주려고 상우를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주인공의 그런 선한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서 성기훈이 상우를 죽일 수 있게끔 마음 먹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상황, 마지막 게임에 임할 수 있는 그 상황, 좀 명분을 만들어준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우는 자살할 필요도 없었어요. 상우의 마지막 남은 인간미를 지켰다 하면서 참회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로 성기훈이 어렸을 적에 추억이 있는 이 상우를 죽이는 거는 아무리 잔인해졌다고 해도 아무리 상우가 새벽이를 죽였다고 하더라도 성기훈이 이 상우를 죽이는 거는 성기훈의 그런 선한 캐릭터성을 해치게 되잖아요. 주인공이 죽이면 뭔가 주인공의 선한 이미지가 해쳐지니까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상우가 그냥 자살을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죠. 선한 캐릭터야 하는 그런 성기훈은 절대로 죽일 수가 없지, 상우를. 그렇게 이끌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런 주인공의 선한 이미지를 지키려면.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찰이 잠입한 다음에 그 29번 동그라미인가?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 거. 그 보면서 이래도 되나? 분홍색 사람들이 일에 가담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 근데 경찰은 그냥 죽여버리던데. 보다가 약간 좀 당황했어요. 이 경찰이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할아버지랑 이정재랑 했던 노숙자 내기. 또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1번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죠. 아직도 사람을 믿나? 그 일을 겪고도. 그러니까 상금에 의한 살인게임, 아무렇지 않게 배신을 하는, 혹은 죄책감을 가지면서, 혹은 슬퍼하는 척 하면서 배신을 하는 인간의 본성을 보았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 게임을 주최를 해왔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몇 년 동안 아무튼. 근데 막판에 드라마의 그런 권선징악을 위해서 노숙자 내기에서 10초 전에 5초 전에 할아버지가 지죠. 그러니까 100분의 1 확률에서 99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1에 초점을 두고 뭔가 희망을 주고 인간은 선하다 이런 걸 주는 느낌. 근데 0.0001의 요 상황을 이겼다고 할아버지는 졌어요 하면서 이정재가 그런 걸로 희망을 주기에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었던 그런 마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난 옛날부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왕 인간의 그런 잔인한 본성을 표현을 하려면은 마무리까지 좀 잔인해도 될 텐데, 이제 그런 드라마의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마무리는 또 이제 사람은 착하다 이런 걸로 간 거죠. 재밌지 않나요? 세상은 성악설에 가까운데 사람들은 성선설을 믿고 싶어 하죠. 아무리 봐도 내 주변은 정말 잔인한 사람밖에 없는데 자꾸 매체에서는 뭘까? 교화를 하기 위한 걸까? 악한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선한 사람들 더 포커스를 맞추고 주인공으로 잡아서 이제 악한 사람들도 선하게 교화를 시키려는 목적일까? 아무튼 이래나 저래나 선한 게 좋기는 하겠죠. 아무튼 여기까지. 좀 오랜만에 좀 재밌게 본 것 같아요. 뭔가 이런 미스테리한 그런 서바이벌은 역시 재밌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 지구 위에 1위를 달성한 드라마. 넷플릭스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오징어 게임 때문에 푹